네, 왕 한번 외워볼까요? 태, 정, 태, 세, 문, 단. 요번 주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할 때 이거 한두 번씩은 외워봤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령.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외우던데. 영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던데. 정, 순, 헌, 철, 고, 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영화나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나온 정조란 임금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1800년도에 딱 돌아가세요. 연도도 외우기 쉽죠? 1800년도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몇 년? 1863년까지 어린왕, 더어린왕, 바보왕 3명이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순조, 그의 손자인 헌종. 뒤에 가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철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양자로 13살에 누구? 이 명복이를 데려와서 고종이라고 앉혔는데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 이 사람의 왕족 중에 양자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부인 흥선군 이하응.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죠? 드라마엔 흥선 대원군. 이번에 드라마에서 또 나오던데? 요즘에? 한참 인터넷에 막 검색되는 드라마 있잖아요. 뭐? 미스터 선샤인. 위험한 부분을 손댔다 뭐 이랬는데 그냥 가볍게 보면 되지 뭐. 근데 역사니까 왜곡은 너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흥선대원군 나왔어. 고종도 나오고. 여기부터를 뭐라고 그래?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몇 년까지 우리나라 몇 년에 일본한테 확 잡아먹혔어요. 몇 년? 1910년까지. 여기 한 군데에. 그리고 1910년부터 몇 년까지? 1945년 8월 15일까지 뭐 할 때? 광복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뭐라고 한다? 새 덩어리로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여기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린 구한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 일제, 강, 점, 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현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 근현대사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현대는 알겠는데 그럼 근대는 어디야? 우리는 조선 후기를 뭐라고 했죠? 조세도 정치 이전을 조선 후기를 뭐라고 불러? 근대 태동기라고 불렀어요. 조선 후기를. 첫 번째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 선생님 근대가 뭐예요? 이건 서양에서 역사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정치적으로는 무슨 주의?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한 사회를 근대라고 그래.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는 무슨 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막 부르주아 나오고 공장 돌아가고 할 때를 뭐라고 그래? 근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를 우린 근대 태동기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도 그런 쪽으로 뭐 하고 있었다?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막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쪽을 뭐 정도? 강제적 근대화 사회다라고 해서 퉁치고 근현대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시험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근현대사는 몇 덩어리? 3덩어리. 조선 말에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흥선대원군이 정치할 때부터 일본한테 먹힐 때까지 구한말.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3덩어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게 3주, 요거 2주 반, 요거 2주 반에서 딱 8주로 끝냅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거 됐어요.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어. 우리는 근현대사 몇 덩어리로 배운다? 3덩어리로 배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그려드려야 될까? 이미지 그려드려야 되죠. 첫 단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이건 어디야? 구한말. 1863년부터 1910년까지. 그럼 첫 번째는 무슨 사? 정치사 할 거고요. 정치적 사건을 나열할 거고,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
구국 운동이라고 해서 두 가지 흐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해서 열심히 잘 살자는 무슨 운동? 애국 계몽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줄여서 의병 이렇게 쓸 거예요. 나라를 무력으로 잘 지켜내자라고 하는 거고, 아니 공부하고 똑똑해지고 경제 발전시켜서 잘 살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 시기 구한말에 있었다라고 한 거, 그 두 개 분류해서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무슨 사? 똑같아. 경제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사. 다섯 번째는 무슨 사? 이 지역의 문화사. 이렇게 정리할 거야. 몇 개로? 5개로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미리 써주는 이유 뭘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을 끄집어낼 때도 꺼낼 때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찾기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합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빨리빨리 못 끄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옷도 몇 년 만에 입은 건지 모르겠어. 막 찾다 보니까 옷장 정리하다 보니까 입더라고요. 옷장 정리도 아니야. 옷장을 찾다 보니까 다른 우리 집사람 옷장에 4개 들어가 있더라고. 이야, 이거 언제 입던 거지 하고 펄떡 꺼내 입었어. 예, 이거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 원할 때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항상 패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근현대상 가는데 그 사이에 이거 하나 따로 떼서 넣어놓은 거야. 5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얘가 기준이 안 쓰면 나머지 다 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정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정치사를 무려 몇 주? 2주 동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빨리 쫙 치면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 정치사. 근데 정치사를 기억하기 좋게 뭐 할 거냐? 제가 연도를 써줄 거예요. 제가 전근대사 하면서는 연도를 거의 외우지 않고 왕으로 기준을 많이 세워주거든요. 아주 필요한 부분 아니면 연도를 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대놓고 뭐 합니까? 연도를 말해요. 대놓고 연도를 말하죠. 네, 뭐 있습니까? 제가 쓰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1863년. 잠깐 여기는 공부하셨던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에 써놓으면 돼. 근데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은 뭐 하면 돼?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세 번째. 자, 불러. 몇 년? 76년. 두 번째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1882년, 1884년, 1894년, 1895년, 1896년, 1897년. 여기에 8자 따라들고 여기에 9자 따라듭니다. 제가 이렇게 써도 이게 뭔지 기억하시면 돼. 기억나? 이제 눈 피하는데? 자, 물어보려면 애들이 꼭 자기가 대답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막 눈 마주치고 빨리. 이거 뭐야? 1896년 뭐 있어? 아관? 파천. 고종이 마누라가 칼빵 맞아 죽어서 겁나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재필이가 찾아와서 뭐 하고 있냐고 울면서 만든 게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 세트 메뉴는 뭐야? 이거 왜 있다고 했어? 그 독립협회에서 98년에 뭐 했다? 만민 공동회를 했다. 내가 해서 여기 98년 이렇게 다는 거야. 여기는 고종이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 대한제국, 황제국가를 선포했다. 그런데 아직 독립협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맘대로 정치를 못하다가 98년에 독립협회를 뭉개버리고 1899년에 대한제국 국제를 발표하고 뭐 했다? 황제국가의 면모를 뽐내려고 노력을 했다 해서 대한제국 국제라고 해서 이렇게 9번 달아놨어. 처음 배우신 분들은 내가 딱 이렇게 하면 뭔 개소리요 이렇게 나오겠지만 한 바퀴나 두 바퀴 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연도를 쓰면 이해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그게 공부야. 여기는 정치사는 연도를 세워준다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 몇 년? 1904, 1905, 1907, 1909, 1910년.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 이거. 13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긴 이게 기준입니다. 처음 배우신 분들도 지금 저게 이거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정치사가 2주 동안 해서 딱 끝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다라라라락 돌아가지고 스토리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딱 세워놔야 돼. 첫 번째는 뭐다? 정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슬쩍 써놓고 쓰기 귀찮으면 땡그라미 다 쳐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요. 이제 뭐 해야 돼? 첫 번째 1단원에 1번 무슨 사? 정치사.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슨 사건? 1863년. 1800 몇 년? 63년. 이제 시작합니다. 1863년은요. 누가 왕이 된 거야? 고종이 왕이 됐습니다. 자, 고종이 왕이 됐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배경 지식 설명합니다. 자, 1-1단원 정치사의 첫 번째 테마는 1863년 고종의 등장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고종이 나이가 어리니 누가? 흥선군 이하응이 뭐한다? 정치를 대신해줬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하죠? 왕이 어려서 나이 든 사람이 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 네, 섭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실의 여자가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까 발을 쳐놓고, 발 너무 어려워? 블라인드를 쳐놓고 뒤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어린 왕이 이렇게 하시랍니다 라고 말하는 걸 수렴청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남자니까 전면에 딱 나서서 신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겁니다 라고 하면 왕이 그러시지요 라고 말하는 섭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흥선군인데 양자로 들어가서 아들이 뭐가 되면? 왕이 되면 그 아버지인 왕족한테 뭘 붙여요? 대원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흥선 대원군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군 이렇게 합니다. 원래 대원군 더 있어요. 전개대원군도 있고 있는데 흥선대원군 정칙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안쪽으로 개혁이 있었으니까 고종이 왕이 되는 과정과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배경 지식을 갈 거예요. 국내적 배경 지식이다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아까 썼던 것처럼 1800년도에 누가 죽습니까? 예, 정조가 한많은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 정조하면 드라마에서 봤어요. 뭐? 이산. 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보고 계시더라고. 꽃할배. 예, 짐꾼 있잖아, 짐꾼. 이서진도 많이 늙어서 자기도 힘들어하는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막. 예. 가장 제가 어제 집사람 보고 있는데 저 워드 작업해서 이거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다 워드 작업하다 보다 이렇게 워드 작업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다 일 끝내고 혼자 앉아가지고 뭐 먹는 거. 예, 소주에 김치. 예, 소주 한 잔 마시고 책 한 페이지 읽고 김치 먹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거 나는데 야 뭉클하더라고. 야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자, 그 이산 역할을 했던 이서진 있잖아요. 그 정조가 뭐 했습니까? 이산이 정조야. 한많은 삶을 마감하죠. 정조 아버지가 누구였지? 사도세자. 야, 얼마나 개인적 트라우마가 많겠어. 아버지가 뭐 한 거? 할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는 걸 봤어, 안 봤어? 봤어. 대박이지. 그러면서 막 굶어 죽으면서 소리 질렀거든. 하는 걸 정말 아들이 다 들었단 말이야. 몇 살 때? 7살 때. 여러분 그 기억이 어떨까요? 야, 매우 참혹하겠지? 근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최고의 왕이 된 정조였습니다. 그래서 개혁 정치를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등창이 나서 죽습니다. 종기가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하고 누웠다가 못 깨어나요.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 11살에 누가 왕이 됩니까? 순조가 왕이 되는 거죠. 순조가 아직 어리니 누군가 정치 권력을 대신해 줄 거잖아. 처음에는 증조 할머니가 하다가 순조가 딱 왕이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는 집안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죠? 안동 김씨 장인어른이었어. 김조순이 권력을 잡습니다. 김조순이 권력을 잡아요. 한 세력 있는 가문이 정치를 뭐 하는 거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럼 정치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린 눈으로 봤잖아요. 언제? 얼마 전에. 최순실. 기억나요? 최순실이 큰 문제, 강남 아줌마가 여기다 이렇게 빽지고 문제가 된 게 뭐였어? 저는 그 강남 아줌마가 정치를 좌지우지했다는 것 중에 가장 기함한 게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문화부 차관을 데려다가 종이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김종이라는 사람한테 차를 쭉 타고 오면서 창문 쭉 내리고 아니 그렇게 하라고요 하고 백 딱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서류 집어던지고 갔대. 그럼 딱 받고서 문화부 차관이 안녕하세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생 살면서 특정 부서가 아니면 문체부 차관 볼 일 많을까 적을까? 좋겠지. 그 사람 1급 공무원이야. 1급이라고. 근데 강남 아줌마가 막 집어던지고 했대.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1인을 위한 행정이 된 거잖아. 그럼 나라가 망해 안 망해? 망했잖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이거랑 똑같다고. 이 집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썩어 안 썩어? 썩어 하는 거지. 그런데 순조도 정조의 아들인지라 똑똑해가지고 야 이걸 제껴버리겠어 라고 했는데 히든카드가 나오죠. 누구? 아들. 무슨 세자? 효명세자라는 똑똑한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효명세자가 나이 딱 드니까 아들한테 맡겨. 아들, 아빠는 말이야 이 가문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빠가 뒤에서 쓰고 네가 뭐 하면 돼? 예, 정치를 하면 권력자가 2명이 생기니까 우리가 팀플만 되면 이 집안을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해서 정말 정치를 개혁 정치를 막 하려 하는데 죽어. 어린 나이에. 요걸 모델로 만드는 드라마가 뭐야? 구름이 그리는 달빛에서 박보검 역할을 한 게 효명세자야. 효명세자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누구도 죽어? 순조도 죽어. 요번에는 조선의 신기록, 조선에서 가장 어린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청나라는 못 이겨요. 야, 청나라는 3살짜리 왕이 있었어. 마지막 황제가 부이라고 3살짜리가 있었는데 권력자들이 그냥 박아놓는 거야. 여기는 헌종은 몇 살? 아들이었어. 몇 살? 8살짜리 왕이 됩니다. 그게 헌종이었어요. 헌종 때는 권력 집안이 바뀝니다. 왜? 효명세자의 처이자 엄마 쪽 집안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외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조만영인데 여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를 함부로 해요. 이 집안이. 그러다가 요번엔 누가? 헌종이 후사가 없이 24에 죽으니까 양자를 데려가자잖아. 이 집안하고 이 집안이 파워게임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의 집안이 더 있는데 파워게임을 하다가 안동엽 씨가 우리 양자로 조선에서 가장 앉힐 수 있는 멍청한 왕을 앉힙시다. 그리고 딸을 결혼시켜서 권력을 잡읍시다. 라는 작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네, 멍청한 왕을 찾죠. 처음에는 이 흥선대원군이 왕으로 딱 거론이 됩니다. 거론이 되는데 이 사람 너무 뭐야? 편하게 똑똑해. 똑똑한 왕이 나오면 권력자 집안이 정치를 하기가 좋아 나빠? 나빠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어디 있었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이복 동생 중에 은원군이 있었고요. 은원군의 아들이 전개군이고 이 전개군이 영모에 엮여서 헌종이랑 같은 학년이지요. 영모에 엮여서 강화도로 유배 갑니다. 유배 가면서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아들이 누구야? 이 원범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원범이한테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원범아, 절대 공부하지 마. 이야, 이런 유언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아들, 공부하지 마! 라고 하죠. 그런 유언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과거 제도가 들어온 이후 1000년 동안은 출세하려면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이원범은 공부하지 마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왕족인데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럼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왕을 하셔도 될 제목입니다. 라고 나오면 진짜 왕들은 당연히 뭐래? 죽이잖아. 자기도 날라갔잖아. 아버지도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원범한테는 공부하지 마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그런 유언은 잘 들어줄 수 있잖아요.
매우 충실하게 따라줍니다. 그래서요, 천자문 살짝 깨우치고 소학 정도, 그것도 언어로 된 거 슬쩍 보고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하면서? 농사 지면서. 평범한 뭐처럼? 농부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 안동김 씨의 레이더에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원범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지요. 그게 누구야? 강화도령 철종이에요. 정말로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출신이니까 농민의 삶을 이해할 것 같잖아. 그래서 막 손가락 돌리면서 저기요, 농민들 세금 힘들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동김 씨가 뭐라고요? 네네네. 아이, 오련하시겠어요? 그냥 술이나 쳐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안동김 씨, 김문군이 권력을 잡고요. 철종 때는 정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바보 같은 나라, 조선이라고 생각하죠. 막 배우면서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아니요. 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몇 년 갔어? 그 전란을 겪고도 500년을 유지한 나라예요. 중국의 평균 왕조가 20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년을 버텼다는 건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 그걸 거의 무력화하는 시기가 이 시기야. 됐어요? 이 시기야. 정치가 아주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죽어? 철종이 죽는 거를 다 알았죠. 그럼 이때 흥선대원군은 이런 집안으로부터 대우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완전 개무시당하죠. 상갓집 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갓집 개가 뭐예요? 상갓집 개. 옛날에 공자를 상갓집 개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개 잘 돌봐주죠. 밥도 챙겨주고. 근데 상을 치를 때면 개 신경 써 안 써? 안 쓰지? 천덕꾸러기 신세잖아. 예, 그런 취급을 받아요. 사료가 나올 수 있어요. 김문근, 그의 동생 김좌근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 예, 흥선대군이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박종경이라는 이때 이판인가? 하가 김좌근한테 말해가지고 아유 저 뭐 거지가 왔네요 라고 해서 주면서 무시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흥선대군은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이겨냈어요. 겉으로 드러내면 돼? 안 돼? 안 돼. 겉으로 드러내서 댐비면 죽이니까 아이고 이런 거라도 주니까 감사해요. 에 저 뒤에서 먹으면 되는데 뭐 앞에 뭐라 그래. 내가 뭐 됐어 하고 막 먹으면서 돈을 챙겨면서 이를 드륵드륵 갈죠. 내가 왕족인데 니네 따위가 날 뭐해? 무시해. 하지만 칼을 품고 샥 갑니다. 그러다가 1863년 겨울밤에 철종이 죽어요.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잖아. 왕족에서 양자를 드려야 돼. 그럼 흥선대군이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러면 안동김 씨가 누구를 했을까? 얘보다 더 바보 같은 왕을 앉히고 싶겠지? 근데 그게 안 돼. 왜냐? 저 흥선군이 이를 드륵드륵 갈면서 이 판을 싹 본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박탈감이 드는 사람이 누굴까? 상대적 박탈감이. 권력기마다 밀려나갔잖아. 풍양조 씨는 헌종의 누구? 엄마. 효명세자의 처가 이때 살아있는데 할머니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대비, 대왕대비만 나와서 조대비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조대비가 이렇게 권력 잡았을 땐 되게 좋아했다가 얘네가 권력 잡으니까 뒷방 할머니 측으로 하니까 이를 갈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세자를 그러니까 후계자, 양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왕실의 가장 어른이 누구야? 조대비야. 흥선대원이 이 판을 읽고 조대비하고 연락을 계속합니다. 조대비의 조카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요. 딱 철종이 죽자마자 조대비가 움직입니다. 안동김 씨에게 알리지 않고 뭐라 그래? 예, 자기 밑에 있는 상궁한테 가마를 내려서 흥선군을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그 밤에 11월 밤에. 그래서 흥선군이 가마를 타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딜을 하는 거죠. 후사를 결정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있어? 흥선군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한테 2명 있고요. 첩한테도 아들이 있었어요. 얘는 턴 안 돼. 첩의 아들이니까 첩의 아들이니까 안 되고 둘이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19살에 이재명, 둘째 아들이 13살에 이명복이었습니다. 누구를 달라고 했을까? 19, 13. 13세 이명복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고종이야. 됐어? 이 스토리. 선생님 그럼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아니 그냥 읽고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궁도령이라고 하고 상같이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 사료를 쭉 읽어봤는데 그럼 누굴 딱 떠올리면 돼?
흥선대원군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야기를 하나 듣고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보면 돼. 자 이게 국내적 사정이고 흥선대원군이 뭐 된?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요. 첫 번째 무슨 정치?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 두 번째 세도 정치기의 정치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왜? 최순실이 인사건 갖다 전행한 것처럼 이때도 똑같아. 뭐해? 매관? 매직을 세도 가문이 합니다. 돈 벌려고. 관직을 뭐하고 팔아요? 사고 판다. 그 다음 뭐해? 관직을 샀어. 자, 한번 볼까? 자, 이번에 합격할 거니까.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2주 됐죠? 자, 이제 물어봅니다. 자, 공무원. 5천. 사한사. 고민 너무 하지 마. 진짜 없어. 여러분, 5천이면 사야 안 사요? 사야지 무조건 코리아. 왜? 2년 뽑는다 공부 안 하고 야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지방 수령 이게 함이 정해져 있어. 거기 돈을 얼마 채우면 뭐 있습니까? 현령, 현감, 부사, 목사까지 딱 파는 거야. 그럼 가면 그런 관리 뭐 돼? 탐관, 오리. 관직을 탐하는 나쁜 관리가 되죠. 5천만 원 들여서 관직 하나 샀어. 그럼 얼마 뽑아야 돼? 얼마 뽑아야 돼? 어? 야 되게 착하다. 500? 그럼 얼마? 한 2억은 뽑아야지. 야, 이런 생각해봐. 본전 5천 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아, 생활비 좀 뽑아야지. 명예가 있는데. 그러면 한 5천 쓰고. 그 다음에 뭐야? 다음에 또 5천짜리 갈 거야? 아니, 관직 나면 좀 큰 거 써야 되잖아. 그럼 얼마짜리? 1억짜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뽑아야 돼? 2억은 뽑아야 된다고. 그동안 백성들은 죽어 안 죽어? 죽어 나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형성된 게 뭐야?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야. 이거 우리 전근대사 5주차에 배워요. 자, 삼정이라고 하면 뭐 있어? 전정이라고 해서 무슨 세? 토지세. 군정이라고 해서 군대 안 가고 내는 세금. 그 다음에 환국이라고 해서 쌀 꿔주는 세금이란 말이야. 이거 문란 생겨 안 생겨? 생겨.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시기가 이 세도 정치입니다. 됐어요? 이때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 흥선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한말 정치사의 첫 번째 사건 흥선대원군의 정치. 연도 외워두셔야 돼. 1863년. 73년까지 갑니다. 1863년 시작이다라는 거 연도 꼭 암기하시고요. 흥선대원군의 대내 개혁이다라고 하지요. 첫 번째 뭐 혁파입니까?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전근대사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비변사가 뭔지 아는데 그냥 그거 안 듣고 혹 들어오신 분 계실 테니까 자 비변사 설명 갑니다. 비변사는요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구예요. 원래는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를 설치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 비변사에 전직, 현직,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높은 재상들도 다 모이고 판서, 6조의 판서 중에 뭐 빼고? 공조 빼고 이호해, 예병, 형공이라는 뭐뭐요? 장관들 다 모이고 편안히 하면 총리도 모이고 장관도 모이고 그 다음에 오군영이라고 해서 메인 중앙군 5개 군대 훈련도가 뭐 영청, 총청, 수호청, 금영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군인들 5명 다 모이고 거기에 학술 연구기관이고 왕을 공부시키는 홍문관 대제학 처음 배우신 분들 그냥 높은 새끼 다 모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도정치계는 방금 배운 세도정치계는 이 비변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 누가 차지할 수 있었을까? 세도 가문이 다 차지하는 거야. 집안이 딱 가면 여기가 한 15명의 당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누구야? 같은 집안이야. 아, 삼촌 어디였어요? 아, 삼촌 얼굴 좋네요. 어제 볼 좀 쳤나봐. 아, 조카 왔는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비변사가 있으면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뭐야? 딱 왕 되자마자 먼저 손댄 게 비변사. 혁파! 날려. 모이지 마. 그냥 모이지 마. 알아서 해. 그러면서 뭐냐? 정치는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이 모이는 관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왕이 이 3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컨트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군은 뭐 되는 거야? 3군부란 걸 만든 거예요. 조선 전기의 군사
를 동원하기 위해 살짝 만들었던 건데 그 3군부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5군형은 군사 문제는 어디서 체결한다? 3군부에서 해결한다라는 거야. 정치와 군사를 분리해 놓고 인원수도 줄여 안 줄여? 줄였어. 그래야 왕이 컨트롤하기 좋아 안 좋아? 좋아. 왕권 뭐 하는 거? 강화를 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3군부를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세도감은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날려야지. 안동김씨 다 뽑아서 버립니다. 흥선대군요.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대요. 어떤 거냐? 이 세도 가문이 안동김씨가 정자를 하나 갖고 있었어. 대부분 잘 나가는 양반들은요. 그 정자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정원 같은 거 되게 멋지게 가꾸거나 아니면 강가에 가장 뷰가 좋은 데다가 정자를 쳐가지고요. 잔치를 할 때면 그쪽으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 좀 사는 사람들은 뭐 있어? 별장도 짓고 그러잖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 안동김 씨가 별장 갖고 있었는데 어디냐?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에 정자가 맛있는 게 있단 말이야. 흥선대원이 지나가면서 맨날 그래. 내가 저거 뺏을 거다. 자기 친구한테 저 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묻기요. 네가 뺏긴 뭘 뺏어 임마 했는데 정말 딱 왕되자마자 그러니까 권력을 잡자마자 보기 좋게 뺏어요. 나가라고 하고 상징적으로 행위를 한 거죠. 그때부터 다 뽑아내요. 안동김 씨 날라가 해서 척척척척 뽑아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중요한 거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7주차 사회사에서 배웠어요. 서원이 뭐지? 조선 후기에 설립된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목적은 되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교육을 민간인들이 사립학교인 서원을 세워서 했었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부정적인 영향 드러나 안 드러나? 매우 많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 이 서원이 면세, 세금도 안 내, 면역,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디도 안 가? 군대도 안 가.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괴롭히는 상징물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서원이야. 그래서 홍성대군은 딱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에 한 600개의 서원인데 야, 다 불질러. 세금도 안 내고 돈 빨아오는 새끼들 다 불질러 라고 합니다. 그럼 양반들은 당연히 반대할까 안 할까? 하지. 몇백 년 동안 자기네가 공부해오는데 사립학교가 없어진다니까 막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말을 남기죠. 뭐라고? 공자가 살아 들어온다고 해도, 유학을 만든, 유교를 만든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백성의 고열, 피를 쭉쭉 빨아먹는 이 새끼들은 날려야겠어 라고 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날려버립니다. 몇 개? 47개만 남기고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서원 철폐라고 한다라고 한 거야. 남아있는 서원은 대부분 왕이 인정해준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남습니다. 47개소만 남았고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재정확충, 세금 많이 걷고 많이 걷었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정치를 하려면, 서원을 철폐하려면 그냥 찌질하게 하면 안 돼. 딱 상징적인 거 하나를 딱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날려야 돼. 그걸 딱 날림으로 해서 나는 이런 것도 날리니까 꼭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기업들한테 기업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은 하나 딱 걸리면 그 기업은 완전 다 털어요, 안 털어요? 털털 털죠. 이번 정권에는 어디가 걸린 것 같아? 삼성을 손을 대야 되는데 못 댑니다. 힘이 세서. 그보다 더 심하게 걸린 거 어디? 땅콩. 정확히 말해야지. 마카다미아. 물 팍! 요 팍! 대한항공 다 뛰어들었어요. 조세. 그러니까 그 국세청도 뛰어들고 막 세금도 들고 검찰도 뛰어들고 막 경찰도 뛰고 출입국 관리소도 뛰어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요 정권이 요 지지율로 한 2년만 더 버텨준다고 하면 대한항공하고 불붙은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겠죠. 여러분은 공무원 됐는데 와가지고 아시아나항공 들은 것처럼 시장님 막 하면서 춤추라면 하겠어? 여러분 바로 야, 나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야. 문치래. 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럼 그분들이 못 배운 분들이야? 아니, 배울 만큼 다 배운 분들이야. 조직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되게 슬프잖아요. 막 물어뜯어야 돼. 상징적으로 한 기업 딱 해야 돼. 그거는 저는 봐서도요, 거기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 두 회사, 비행기 두 회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깨끗이 없어야 된다 그래.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뭐야?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쪼는 거잖아. 여기도 똑같아. 서원을 철폐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거를 견디는 게 만동묘야. 묘가 설치되는 뭐였습니까? 화양서원이란 걸 때려버립니다. 그럼 화양서원은 뭐냐? 조선 후기에 설치됐는데 가장 상징적인 서원이에요. 어떤 거? 우리한테 임진왜란한테 도와주고 망한 명나라의 황제의 뭘 모신 거야? 위패를 모신 묘가 만동묘고 그걸 모신 서원이 충북 해산의 화양서원이야. 다시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 서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선현 먼저 간 뭐야? 현명한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기려야 돼 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주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만동묘라는 건 위패를 모시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의리의 표상,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황제야. 중국에선 다 버림받은 사람이야. 청나라 시대니까 쓰레기 뒷방 할아버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의리 있는 민족이야 라고 설치하면서 그걸 제사 지내는 학교가 충북 괴산에 있는 무슨 서원이었어? 화양서원이었어. 양반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서원이었는데 딱 흥선대군이 이거부터 날려요. 야 화양서원 날려. 이건 무슨 뜻이야? 나 이것도 날리니까 나머지 찌질이 새끼들 덤비면 뭐한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동묘를 철폐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 사료 나올 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담아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법체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대전회통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 조선시대 법정 가겠습니다. 메인 4개 갈게요.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이걸 왜 말했냐?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대전 회통입니다. 회자에 땡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돼요. 고종 때는 대전 뭐가 생겼다? 회통이라는 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육전조례라고 이거 이제 보충하는 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육전이라고 하면 이호해병 형공의 이야기를 담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제 뭐 있을까? 5번째 가야죠.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토요일 아침이 가장 잔인해요. 내가 이거 여기 토요일 아침에 이 수업 안 깔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깔았어. 어쩔 수 없이 깔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다 일어나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계속 자고 있단 말이야. 눈 이렇게 떠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 옆에서 계속 자야 되는데 꼬물이 옆에서 막 툭툭 때리면서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괜히 왔는데 짜증난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5번째입니다. 이제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막 치고 쳤잖아. 왕실의 권위가 다 무너져 있잖아.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고 커다란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조선에 정궁이 있었어요. 법궁이자 정궁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뭐였습니까? 경복궁이었어요. 근데 경복궁 언제 불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와서 막 불질러 버렸습니다. 뭐 노비가 태웠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걸 밝히는 건 학자들이 할 거고 여러분 그냥 누가 불질렀다면 돼? 일본 놈들이 막 불까 질렀어. 더러운 새끼들이. 근데 이게 너무 커. 지금 여러분 서울에 경복궁 가보셨습니까? 지금 경복궁은요 10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왕궁이었는데 이게 다 날아간 거야. 그 큰 경복궁을 뭐 해야 돼? 흥성군이 결정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겠다? 복원! 이렇게 한 거죠. 예, 경복궁을 중건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근데 문제야. 토목사업을 크게 하면 백성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자 힘듭니다. 근데 뭘 찍어내냐? 당백전이란 걸 찍어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화폐가 뭐였어? 조선 후기. 우리 경제사회 배웠어요. 17세기 인조 때 효종 때 테스트를 해봐서 찍어냈던 화폐가 상평 통보야. 잘 안 쓰이다가 18세기 숙종 때 청나라와 무역이 늘어나니까 이 상평 통보가 많이 쓰여 안 쓰여? 쓰입니다. 상평 통보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막 동전이 있어. 근데 상평이라고 쓰여있어. 몇백? 몇 천짜리인가? 아니요. 몇만 원짜리. 잘 안 나가. 그 정도로 많이 풀려있는 돈이란 말이야. 이걸 막 쓰고 있었는데 그냥 이게 화폐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물을 세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흥선대원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경제 행위를 하죠. 뭘 만들어?
이게 1원이라면 이거의 몇 배? 100배가 되는 100원짜리 화폐를 찍는 거야. 느낌이 잘 안 와? 이게 10,000원짜리라면 얼마짜리 화폐를 찍는 거야? 100만원짜리 화폐를 찍어내는 거야.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자, 지금은 최고 큰 돈이 5만원이지. 근데 500만원짜리 화폐를 막 찍어서 정부가 뿌려봐.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그걸 경제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발행하는 거야. 됐어? 되게 멍청한 행위였어요. 백성들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그래서 당백전을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의 가치가 뭐였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뺏기 가장 좋은 거 뭐 있어? 우리 최순실 누나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뭐 재단 하나 만들어서 뭐 만들었습니까? 기금 만들었잖아. 전화했잖아 롯데한테. 요즘 면세점 사업 잘 안 된다면서? 아이고 기부금 좀 내봐 라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바로 50억 사고 들어갔잖아요. 이야 좋아. 좋아. 사람들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하나 봐. 똑같아.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해서 원납전이란 걸 받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요. 근데 사람이 낼 때는요. 이때 사람들은 원납전을 원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하면서 납부한다? 원망하면서 납부한다 해서 원납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불렀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세를 징수했습니다. 여러분 문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서울은요. 서울 주변에 이렇게 나성이 쌓여져 있죠. 너무 어렵습니까? 아주 쉽게 가면 서울 가봤어? 남대문 봤어? 안 봤어? 도성이 안 들어가 봤네. 여러분 남대문 아시죠? 북대문 아시죠? 동대문 아시죠? 서대문 아시죠? 없어 보이니까 숭례문, 흥인지문, 도림문, 숙정문 요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야. 높은 성으로. 그리고 이 안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서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울 주변에 나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지나갈 때 뭐 한 거야? 문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맨날 다니는 길인데 뭐 내래? 돈 내래. 우리는 당황스러워도 정부는 돈 벌기 쉬워 안 쉬워? 매우 쉬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도로를 지나가는데 여기 시청 앞에 딱 맞고 돈 내요. 걸어오는데 돈 내. 여러분 당황해 안 당황해? 당황하겠지. 근데 돈 벌긴 쉽잖아.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묘지림을 별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보 일원인 이 숭례문 불탔어 안 탔어? 불탔죠. 불탔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였어? 나무였어. 왜냐하면 이걸 만들려면 금강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우리나라 산림이 다 황폐화가 돼가지고 소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어디 소나무 갖다 썼어? 캐나다산 소나무 갖다가 국보 이론을 복원했어요. 국보 이론을 바꿔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잖아. 상징이 있는데 한글로 바꾸자라는 그런 운동이 많이 됐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냥 쓰자. 국보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보물이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저도 한글로 바꾸는 데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거든요. 왜? 캐나다산이니까. 캐나다산이잖아. 그거 된 거야. 그럼 이 경복궁 지려면 나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매우 많이 들어가겠지. 근데 그 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를 쫙 찾아봤더니 나무가 무진장 잘 관리된 데가 있어. 어디? 뭐 안동김씨 묘, 풍양주씨 묘. 여러분 조선의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영의정이 뭐 하면 무덤을 쓰면 여기서 몇 자 안에는 이 땅 안에는 다 이게 누구 땅이야? 영의정네 집안 땅이야. 평생. 그러다 보면 여기에 나무를 심는데 야 권위를 보여주려고 나무를 진짜 아주 끝장나는 나무를 써가지고 노비를 시켜서 쫙 관리한 거야. 이걸 다 배운 거야. 야 양반들 당황해 안 당황해? 당황하지. 우리 아버지 묘에서 막 나무가 잘라가니까 막 양반들이 저기요 하니까 야 양반이 먼저야 왕이 먼저야 이 새끼들 왕이 먼저야 하고 묘지림을 다 뭐합니까? 잘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5번째 경복궁 중건이에요. 됐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삼정의 분란. 아까 했어. 전정, 군정, 황곡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정은 뭐? 토지세. 근데 어떻게 부정했냐? 부자들한테는 안 받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쪽쪽 짜서 받아 안 받아? 받는다라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조세의 누진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삼성을 되게 뭐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이재용 아저씨가 40대 후반인데 이 아저씨가 재산이 뭐야? 한 2조 정도 된대. 천재였나?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어? 그 아저씨가 자기 아빠 이건희 할아버지한테 뭘 물려받을 때? 돈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증여세를 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많은 몇 조의 돈을 모을 때 세금 얼마나 냈을까? 여러분 세금 얼마나 냈을 것 같아? 야, 몇 조 재산 모았잖아.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얼마나 냈을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안 돼. 증여세가 대부분 40%거든요? 60억 받고, 아니 40억인가 받고 16억 냈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화내는 거야. 난 부자가 싫은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부자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숨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톨톨 털려요. 여러분 공무원 되죠? 세금 많이 내 안 내? 여러분 유리지갑이야. 막 꺼내서 낼 거야. 우리는 다 내는데 야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높은 비율로 내야 되는데 안 내서 그래서 환장을 하는 거야. 어디 가면 삼성 보면 뿌듯해 안 뿌듯해? 안 뿌듯하더라.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스마트폰 쓰는데 딱 봤더니 애플이 아니라 뒤에 삼성 있으면 삼성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이용해서 했으면 세금 내라고. 그거야. 이때가 똑같아. 역사는 반복이에요. 전정 때는요 토지세인데 부자들은 은결이라고 해서 숨겨서 안 내. 숨겨서 안 내. 가난한 사람 뭐합니까? 예, 도결이라고 해서 징수하는데 여러 개 묵조정지정세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홍산대공원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그래서 은결 숨어있는 토지를 색출하고 그러려면 무슨 사업했다? 양전사업했다라는 거야. 토지를 측량한다. 다시 장부를 만드는 양전사업을 했다라고 한 거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군정은 뭐였냐? 군대를 가야 되는 16세에서 60세의 농민이 1년에 몇 필? 한 필씩 내는 균역법을 실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때 농민의 수가 많이 줄어 안 줄어? 줄어. 그리고 농민의 수가 줄다 보니까 이 농민한테는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붙여서 농민들이 아주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제사에서 배우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할까? 뭐 있어? 백골, 징포.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명단에 있대. 내래. 내야 돼. 우리 아들 몇 살이지? 11살이야. 11살이야. 근데 명단에 올라있대. 16 안 됐는데 내래. 원래 우리는 나 혼자 우리 집은 나만 내면 되는데 죽은 아버지 거 어린 아들 거에서 3필씩 내.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시 하나 외워드렸잖아요. 뭐 세조정치기에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쓴 시 중에 애절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면서 절, 끈다, 약물, 고추를 자르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금을 너무 받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걸 내다 안 되니까 낫을 들고 자기 고추를 자른 거야. 그리고 막 관아에다가 자기 고추를 집어던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난 남자 아니니까 군역에 의무 없으니까 나 군대 보내지 말라고.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자기 고추를 자를 정도로 가장 잔인한 세금이었어요. 그런 거야. 그 예절이야. 그러니까 흥선대군 이거 개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어떻게 할까? 이제 양반이고 농민이고 할 거 없이 딱 몇 당? 10당 한 필. 양반도 돼. 라고 한 거죠. 그 전에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양반들 뭐야?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빡빡빡 우겼었단 말이야. 근데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확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뭘 실시했다? 호포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야. 1호당 한 집당 1년에 몇 필? 한 필 된 거죠. 양반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반을 이제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환곡이에요. 가장 극심했습니다. 왜냐? 아까 탐관오리들이 가죠. 탐관오리들이 가면 뭐 해야 돼? 삥 뜯어야 되잖아. 요거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니까 장난질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쌀 꿔주는 거야. 쌀 없는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쌀 꿔주고 가을에 이걸 받는 건데 요거는 지방 정부에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요걸 갖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뭘 해? 뭐 해? 사채놀이를 하는 거지. 원래는 이거 아주 조금의 이자만 받고 꿔줘야 돼. 정부 기금이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사채, 고율의 사채를 하는 겁니다. 꾸기 싫어도 막 꿔주는 거지. 어떻게? 조만한 통에다가 돌반, 쌀반 섞어서 오래된 쌀을 꿔주고 받을 땐 큰 통에다가 깨끗하게 좋은 쌀만 받아서 받는 거죠. 몇 배의 이자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가장 극심해서 죽어 안 죽어? 죽어나는 거야. 이게 원인이었거든. 1862년에 시작된 뭐도 임술노무이 모두 환곡 때문에 난 거야. 그래서 이거 환곡제 폐지. 국가가 꿔주지 마. 그럼 누구한테 맡겨? 개인한테 맡겨. 어떤 개인? 그 동네에
존경받는 양반한테 맡기자. 왜냐하면 그 동네 존경받는 양반은 뭐가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함부로 꼬아먹고 못 꿔. 그리고 개인이니까 국가가 처벌하기도 좋아 안 좋아? 좋다. 그래서 개인한테 맡기자라고 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6번째예요. 자, 국내적 기업 이해 가십니까? 자, 가요. 국내 개혁 암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올 거야? 비변사 날려요. 그치? 왜? 2번 안동김씨 뭐 하려고? 추출하려고. 그 다음에 돈 없으니까 뭐해? 서원 철폐해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어디다 써? 법전에 써놔요. 그 다음에 5번째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뭘 세워? 경복궁을 중건해요. 6번째 그 다음에 백성 민생안정을 위해서 삼정을 개혁했습니다 라고 한 거야. 전정은 뭐하고? 은결 세출하려고 양전사하고, 군정은 균역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꾸고? 집당 포를 부과하는 양반도 내라 호포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환곡은 뭘로 바꾼다? 사창제로 바꾼다라고 한 거야. 6개 외웠어. 1863년 흥선대원군으로 걸리면 국내적 국내적 개혁은 6개가 딱 나오면 되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빨간색 들었어요. 이거는 백성들이,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 뭐 있을까? 첫 번째 뭐 있을까? 서원철폐. 양반들이 싫어했겠죠? 왜? 왜? 이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잖아. 첫 번째 하나 했어. 두 번째 뭐 있을까? 경복궁 중건. 싫어하겠죠. 특히 뭐 걸리니까 돈 내야 되고 묘지림 별명하니까 경복궁 중건 싫어했겠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이거 딱 쳐있네. 호포제. 야, 양반들이 싫어한 거 3가지 같습니다. 뭐 있습니까?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호포제. 양반들이 싫어한 거 3개야. 백성들은 다 좋아했어요. 뭐 빼고? 요거 빼고. 너무 끌려가서 일을 하니까 경복궁 타령이라는 거 있습니다. 뒤에 볼 거예요. 이거 빼놓고는 다 좋아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구조 보이십니까? 자, 이제 다시 복습합니다. 머릿속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갔다고 했으니까 구한말 됐지? 그럼 여러분 구한말 하는 순간 머릿속에 팍 연도가 떠야 돼. 1860년부터 1910년까지. 첫 번째 정치사 1번 1863년 누구? 흥성대원군의 개혁. 자, 6개 갑니다. 첫 번째 뭐 있어요? 비변사. 어디 없애려고? 안동김씨. 그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서원철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 써놔야 되니까 대전 회통. 5번째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6번째 민생안정을 해서 삼정의 문란개혁. 끝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배경 지식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속도가 빨라져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국외로 할게요.